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30일 월요일 오후 4시 48분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 영상도 안 올리고 커뮤니티에 뭐 따로 글도 안 썼는데요. 일요일 날 올렸던 영상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일단 코스피가 마감되고 지금 이제 오후 5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나 좀 살펴보고 아침에 뭐 했었어야 될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아침에 봤었어야 될 뉴스인데요. 어젯밤 미국은 일단은 금요일 날 밤에 미국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 마감했죠. 그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면은 시장이 충격 먹을 거다라는 게 어떤 컨센서스였는데 테이퍼링 이야기를 굉장히 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구렁이 같은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한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관심을 확 끌어버리면서 그래서 아무튼 시장은 뭐 환호를 해서 이렇게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S&P 나스닥도 신고가를 써고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내용을 보시면 하여튼 미국은 강하게 마감을 했고 근데 아무튼 아시아장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 상승폭들이 일단 크진 않았고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내용을 살펴볼 건데 내용들도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시아장인데요. 자, 하여튼 그 기사들 좀 몇 개 보면서 일요일날 드렸어야 되는 이야기를 일요일날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한 얘기들, 뭐 실수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기사 제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정도까지 대략적으로 전부 다 연준 위원들 이야기인데요. 일단 뭐 올해 부양책 축소 시작 적절하다 되어 있죠. 그리고 뭐 테이퍼링 시그널을 줬다라고 나와 있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별개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사실 이게 사실 금요일날 사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분리해 놓고 왔다는 점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급속히 안정을 찾았던 것 같아요. 충격보다는요. 그리고 뭐 윌러 이사, 뭐 올 가을에 할 것이다, 클날이다, 고용이 더 빨리 좋아진다면 테이퍼링 지지할 거다, 연준 테이퍼링 조건 갖춰 올해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테이퍼링 일찍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연준 매입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필요 진전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매파적인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죠? 굉장히 매파적인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안 그래도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리플에서 해주신 것도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또 거기에서도 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은 연방준비제도는 최소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좀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테이퍼링을 지금까지 계속 어떤 수도꼭지 물 틀어놓은 거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언급들이 나타내는 게 전반적으로 다 수도꼭지에서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수도꼭지 물을 빨리 잠궈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단 보여집니다. 이게 뭐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연준 의사들의 생각이 맞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받는 인상은 그래요. 수도꼭지 지금 너무 물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빨리 잠궈야 된다. 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면은 뭔가 부작용이 있을 것처럼 그런 거는 좀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계속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별개란 이야기 하고 있고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 금리 인상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도꼭지 잠그는 것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너무 좀 긴축이 세서 그거는 경제가 못 견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만의 생각인데요. 하여튼 그런 추측이 좀 들어요. 하여튼 뭐 이런 점들 조금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테이퍼링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고용시장 회복과 그 물가가 계속 인플레이션이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그래서 금리 인상 시점이 만약에 여기서 더 당겨진다면은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같이 진행돼 버린다면 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솔직히 이런 건 너무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충격을 좀 크게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생각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그 일요일 날 올렸던 영상에서 약간 좀 오해하게 표현을 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하나 좀 정정 혹은 뭐 정정 아니면 뭐 다시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연준 제가 연준 자산 규모를 보여드리면서 요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 연준 자산은 계속 이렇게 계속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연준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산 매입을 해주니까요. 연준의 자산이 되고 있으니까 연준 자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당장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채권 매입 규모를 조금씩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서서히 잠그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다른 의미일 겁니다.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수도꼭지에서 지금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면은 물이 안 나오는 거에 그치겠죠. 그죠? 물이 안 나오는 거 요거하고 물을 다시 빨아들이는 거는 다른 거겠습니다. 그죠? 안 그래도 어떤 분이 좀 그렇게 지적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분명히 이건 차이가 있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지 아직 나왔던 물을 다시 회수하는 이런 과정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어쨌든 좀 기억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게 나오는 물을 잠그는 거지 흡수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 그래프가 테이퍼링을 완전히 다 끝낸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그냥 이제 수평적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당분간. 그러다가 이제 뭐 금리 인상이 뭐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제서야 이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겠죠. 그죠? 하여튼 이런 점들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또 저도 살짝 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간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긴축이지 이거는 긴축이 아니다, 옆으로 그냥 쭉 가는 건 이거는 긴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어쨌든 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이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역대급으로 물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돌려서 풀은 정도예요. 지금 얼마나 많이 풀었냐, 2차 세계대전과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세게 나오고 있는데 물이 진짜 미칠 듯이 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준 위원들이 조금 좀 경계를 하는 거고, 그래서 테이퍼링 빨리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물이 너무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물 찔찔찔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꼭지만 완전히 다 돌려서 잠궈버려도 이건 솔직히 뭐 엄밀히 따지면 긴축이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자산 매입 해주다가 안 하는 거니까 줄어들어야 긴축이지 라고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물이 나오지 않기만 해도, 채권 매입을 중단하기만 해도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굉장한 긴축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 기존에 물이 폭포수처럼 나왔으니까. 폭포수처럼 나오다 갑자기 물이 뚝 끊겨버리면 어쨌든 시장은 이걸 긴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뭐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환율 시장 쪽의 움직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어쨌든 이런 거를 긴축적이라고 의식을 하고 있긴 하고요. 뭐 그런 점들, 좀 부가적인 이야기들 좀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밑밥은 좀 다 깔아놨고 오늘 있었던 일들 뭐 대충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아시아장은 뭐 다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음봉입니다. 일단 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 어떤 고점을 확인했다, 뭐 저항을 확인했다, 일단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그림 보면 오늘 어땠나요? 일단 415라는 저항을 확인했죠. 그죠? 415라는 저항을 확인했고, 물론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이 밑에 있는 저점도 밑에 있는 408이라는 자리를 붕괴시켜야 이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항을 쌓는 게요. 하여튼 오늘 415의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거, 이게 일단 오늘 코스피가 한 일이고, 다른 아시아장, 예를 들면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보면은 일본도 물론 고점을 조금 높이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떤 저항을 일단 확인을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딱히 무리가 없어 보이고, 중국 증시도 그렇습니다. 상해종합도 일단 이 중요한 저항에 갭상승 출발해 갖고 일단 뭐 저항을 확인했다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움직임을 보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된다,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모르겠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어쨌든 알긴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장은 미국장의 급등, 파월의장의 연설, 뭐 미국이 테이퍼링을 빨리 한다, 이런 소식을 결과적으로 어떤 고점을 테스트하는 재료로서 활용을 한 모습으로 일단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그래서 아무튼 415라는 자리를 저항으로 확인했고, 말씀드렸다시피 408을 붕괴시켜야지 이제 다시 400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한편으로 오늘 오후에 이제 천천히 장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이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주간 급락할 때 415가 중요한 자리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요. 415란 자리를 사실 너무 힘없게 어이없게 붕괴시킨 측면이 있긴 하죠. 예. 그러니까 다시 이 자리로 올라와서 이런 자리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과 좀 다른 점들이라면은 어쨌든 좀 숏이 유리한 그림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 425를 붕괴시킬 때는 어땠나요? 425를 붕괴시킬 때는 그 분위기가 이렇진 않았죠. 425 위에서 지지력을 몇 번 확인하다가 한 두세 번 정도 여러 번 테스트하다가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위쪽에서 테스트하다가 425로 한 지지력을 위에서 테스트하다 붕괴시켰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415란 자리를 테스트하는데 415 아래에서 빠졌다가 지금 415 밑에서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우리가 뭐 어떤 추세 매매를 한다, 시장이 추세대로 진행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졌을 때 일단 뭐 숏에 유리한 그림에서 일단 싸우고 있는 셈이죠. 또 오늘 415에 대해서 저항을 또 쌓긴 쌓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내일도 빠진다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잘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쨌든 상승 마감을 하긴 한 거고요. 일단 뭐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응은 어떻게 한다? 대응은 일단 반등시 매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금 비중 관리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일단은 그 미국이 어제 아무튼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날에 파월 의장이 그 립 서비스를 통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어쨌든 강하게 오르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야 숏도 좀 시원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아직까지 미국 시장 분위기는 뭐 나쁘지는 않으니까 여기 지금 400부터 올라왔던 이 반등이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아직 그렇게 자신 있게 강하게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저는 일단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현금을 어쨌든 좀 아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얘가 만약 415를 돌파한 착 해버려서 여기 415가 지지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최대 425까지는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425 절대 못 가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현금은 좀 아껴 쓰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갭 상승을 415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래로 밀렸는데 415 넘어서 출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일요일에 드리긴 드렸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 갭 상승을 팔아먹는 기회로 활용을 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셨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반등시 매도라는 관점은 계속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반등했으니까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이거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코스피를 똑바로 차트를 우리가 놓고 보고 있으니까 반등하면 이제 위에서 팔아먹으라고요. 반등하면 위에서 팔아먹으라고. 반등시 매도라는 게 위로 올라오면은 숏을 잡으라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곧버스는 눌림시 매수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곧버스는 눌림시 매수고 코스피는 반등시 매도고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 곧버스는 2040원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계속 뭐 그 자리에서 일단 양봉이 튀어나오고 있긴 하니까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장을 보면서 하여튼 든 생각은 그래요. 오늘 장을 보면서 든 생각은 하여튼 미국이 테이퍼링하고 미국 경제가 좋다는데 왜 한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기분이 좋고 그런지는 전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하고 한국이 디커플링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미국이 오르면 한국은 그냥 무조건 좋을까?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뭐 그런 결과가 나왔고, 코스닥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요즘에 이 진짜 간당간당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아무튼 아직까지 그
제가 드리는 기준은 하여튼 그래요. 1510을 완전히 돌파한차 가기 전까지는 포기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숏 보시는 분들이. 제 생각엔 그래요. 1500에서 1510짜리는 진짜 이거는 한번 강하게 들이대 볼 때지, 오히려 여기는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롱에 자신 있으신 분들,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눌림시 매수하시는데요. 근데 아무튼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건 지금 1500이란 자리를 한 번,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지금 아직까지 어쨌든 못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넘어가기 전까지는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직까지는 못 넘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 반등식 매도, 그죠? 얘도 물론 엄밀히 따지면 얘는 반등식 매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하여튼 이 지금 자리는 어쨌든 숏이 절대 포기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괴로울 수 있겠지만 진짜 이 너무 오랫동안 싸우고 있거든요. 7월 5일부터 해서 두 달째 지금 1500짜리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만큼 괴로우실 수 있긴 있겠는데, 근데 어쨌든 분명히 이거는 이 끝까지 확인하고, 포기를 하더라도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솔직히 좀 사기적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 좀 없진 않은데요. 근데 하여튼 엄밀히 1510 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끝까지 한번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못 넘고 있거든요. 어쨌든 넘어간 건 아니니까 계기라는 뭐 이런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뭐 다른 건 없고요. 그래요. 어쨌든 지지와 저항 확실히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 어쩌다 저쩌다, 하여튼 뭐 파월의장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일단은 수도꼭지는 쪼여지고 있다는 게, 수도꼭지 쪼여지고 있다는 게 어쨌든 사실이고요. 그래서 환율 시장은 급격히 반응을 해주고 있고, 주식 시장이 단지 좀 환율 시장의 반응을 좀 그런 환율 시장의 움직임을 주식 시장이 좀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엔 계속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뭐 계속 그래서 하여튼 숏 쪽으로 들이대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옵션 쪽도 보면 뭐 콜 옵션들도 일단 어딘가 머리 위쪽으로 일단 저항을 확인했고, 풋 옵션들은 뭐 또 걸레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계속 이 중요한 자리 부근에 오면 일단 양봉이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다시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튼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다시 아래쪽으로 지금 반등을 끝내고 아래쪽으로 뭐 다시 시작을 한다, 다시 하방 시세를 준다라고 한다면은 최소 어쨌든 뭐 주 중반 후반까지는 좀 기다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갭 상승해 갖고 415까지 올라왔고, 뭐 상승 마감하고 했으니까 뭐 이러한 기운을 좀 누그러뜨리려면, 다시 시장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또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 여러분들 어쨌든 주봉이나 월봉 단위 이런 걸로 보셔도 지금 그림들이 별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 주봉인데 일단 이번 주 월요일 날인데 지금 갭 상승 출발했다는 게, 이게 그죠? 이게 지금 이런 걸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양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한번 뭐 물어보고 싶네요. 월요일 날 갭 상승했다는 거, 이런 게,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갭 상승이냐 갭 하락이냐 이런 게 사실 주봉 보는 입장에서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월요일 날 갭 상승을 크게 했다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일단 뭐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하여튼 금요일 날 가서 보자고요. 뭐 요런 이야기 정도 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뭐 당연히 급락 출발했다가 다시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여전히 그래도 21선을 터치하지 않고 1160원을 터치하지는 않았네요. 하여튼 아직까지 뭐 강한 모습입니다. 죽을 거면 확 죽어야 되는데 쉽게 죽지 않고, 어쨌든 어떤 지지선이 있는 그런 자리까지 또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신흥국이라는 걸 계속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거 정도 살펴봤습니다. 저도 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현상 정도만 체크하고요. 그냥 뭐 지켜볼 뿐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정도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렸고요. 중국하고 뭐 이런데 그림 대충 봤죠. 지금 현재 유럽은 뭐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분위기 좋긴 한데 뭐 그렇게 상승세가 또 강하지도 않습니다. 유럽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파월의장 연설할 때 장 열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파월의장 연설한 게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독일장 뭐 유럽장 같은 경우는요. 그 점 좀 시차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 밤 11시면은
예, 밤 11시면은 반영되었을 거라고요. 유럽장에도요. 그래서 아무튼 뭐 독일 정도만 좀 모양을 좀 살펴보자면은, 그래서 금요일날 파워르장 연설하니까 어쨌든 올라서 마감했거든요. 기분 좋게 유럽장은 올라서 마감했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여전히 일단 상방 쪽으로 좀 제한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모양 정도만 좀 보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똑같습니다. 뭐 달러하고요. 이런 것들 좀 살펴볼 거고요. 달러 인덱스 어쨌든 그 조정 중이었고 파워르장 뭐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장대 음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 6월 FOMC부터 시작된 이 상승 추세를 꺾기는 역부족이라고 보이고요. 장대 음봉 나왔는데 오늘도 시세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 정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려온다고 해도 92.5까지는 내려오지는 않네요. 92.5라는 라인을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92.6, 92.7 요 부분에서 일단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양 정도만 체크.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다음날 가야 되겠죠. 예, 다음날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금리 이런 것도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근데 못 간다면 크게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아무튼 그 어젯밤에는 미국 시장이 아무튼 좋았단 말입니다. 금요일날 밤에는 파워르장 립서비스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는데, 아무튼 우리 그 계속 어쨌든 말씀드리지만 이거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요즘에 어떤 이슈가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의 미국장 상승이 뭐 속임수였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는 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금융시장들의 움직임, 금요일날 금융시장들의 움직임, 예를 들면 금리가 하락하고 뭐 달러가 하락하고 그랬잖아요. 그 주식이 막 오르고, 이것들이 진짜인지 어쩐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 최소 뭐 하루 이틀 정도는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뭐 그런 점들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그 금요일날 움직임이 속임수였을 가능성도 일단 좀 열어는 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모습 정도 체크는 했습니다. 미국장 숏은 아무튼 확실히 좀 타이밍 잡기가 좀 쉽지가 않긴 합니다. 그죠? 일단 오늘 밤에도 빅스는 갭상승을 출발을 했는데요. 요즘에 자꾸 갭상승합니다. 이제 빅스 지수인데. 이날부터 해서 그렇죠. 8월 26일에 갭상승 출발하더니 8월 27일도 갭상승 출발하더니 오늘도 일단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낙 이게 속임수가 심해가지고 일단은 근데 지금 이 제가 보는 상황은 그래요. 빅스 지수가 변동성이 살아날 거였으면 어제 금요일 날 살아났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양봉 보여줬으니까 이 연속성을 어떤 연속성을 보여줘야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가야 할 자리에서 일단 못 갔어요. 가야 할 자리에서 일단 못 가고 한번 대차게 얻어 맞았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점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하루 이틀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장 숏 배팅, 저는 일단은 그 이번 주 한 중반이나 후반 정도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볼까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이벤트들도 또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떤 증시 이벤트들도 좀 살펴볼 건데, 보시면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만한 건 이제 주 후반에 있는 고용 지표들이에요. 그 수요일 날에, 그러니까 9월 1일 수요일 날 저녁에 ADP 고용 지표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논팜롤 페이롤즈라는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지난 8월 6일 날 90만이라는 숫자가 나와가지고 이 긴축 쇼크를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이게 고용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금요일 날 발표가 되니까 이 지표, 그죠? 이 지표 전까지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갖고, 미국 주식시장이 이 지표 나오기 전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일단은 저는 주 초에는 일단 몸 좀 사리고 있으려고요. 미국 주식 쪽은 일단은 좀 구경해 보고요. 글쎄요, 뭐 뭔가 보이면 하겠는데, 일단 미국 주식은 어쨌든 어제 뭐 고점을 높여놨으니까 일단은 뭐 가만히 있을 예정입니다. 조금 좀 지켜볼 예정이고, 아마 이런 어떤 고용 지표들이 나온 주 후반에 움직이더라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은 하여튼 지켜볼 생각이에요. 뭐 UVXY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빅스 이런 것들이 그죠, 살아날 자리에서 장대 음봉을 맞아가지고 이거 일단은
하루 정도 더 확인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 이 저점을 확인하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당장 주 초반부터 들이대는 게 아니고 주 후반쯤에, 들이대더라도 주 후반쯤에 들이대는 게 좋지 않겠냐. 미국 숏, 이런 이야기를 일단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미국 주식시장 여전히 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보시면은 그죠? 몇 달 동안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다 터져 나오면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폭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것은 이런 점을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될 겁니다. 우리 숏을 보시는 분들은 달러 강세, 뭐 빅스가 저렇게 하방 경직성 보이는 것, 저런 것들을 물고 어쨌든 놔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